네, 이렇게 5가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달됐을까요? 네, 뉴욕 주식시장이 우려를 딛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 개입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며 지난주 금요일 하락했던 S&P 500 지수가 6,0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 지수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란이 이날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습했지만 사전에 이를 통보해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미국이 21일 이란 핵시설 공습 전 통보한 것처럼 이란도 카타르와 이라크에 사전 통보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덕분에 국제유가가 이날 7% 넘게 폭락했고 그 여파가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연준 내 매파로 꼽혔던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도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정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 올랐고 S&P 500 지수는 0.9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9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란이 보복을 강행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어제 크게 급락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네, 국제유가는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와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7.2% 내렸고요.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7.2% 급락한 배럴당 71.4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중동 지역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건데요. 이란은 카타르 수도 도하 인근과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10여 발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1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다만 이란이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해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국방부도 현재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미측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복수해 이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은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격 직전 정보를 전달했다며 미국에 대한 상징적 수준의 반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양측 모두의 출구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공격을 실행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해 상징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도 전면 충돌이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테니투브이 리서치의 제이콥 펑크 키르게고는 이란이 앞으로 스을내 지역 내 다른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긴장을 완화하려는 이란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란의 공격은 원유, 가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시장에 유가를 낮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모두 유가를 낮추라며 당신은 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 에너지부에 전한다며 드릴 베이비 드릴, 지금 당장이라고 썼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시출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는데요.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 요인인 만큼 유가 인상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업종 지수를 살펴봤을 때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어제장 특징주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8.23% 폭등한 348.68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4월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예정대로 6월에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힌 뒤 주가가 30% 넘게 폭등한 터라
뉴스의 판단은 증시 격언처럼 이날 폭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있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날 폭등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우선 텍사스주가 자율주행 차량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까다로운 규제가 담긴 법을 통과시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테슬라가 규제 걸림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나옵니다. 또 이미 오스틴은 물론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25만 회 이상 운행하고 있고 뉴욕시에도 허가를 신청한 알파벳 산하에 웨이모가 로보택시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웨이모는 제가 LA에서도 직접 타봤는데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웨이모를 따라잡아야 할 숙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M7 빅테크들도 대체로 흐름 좋았는데요. 엔비디아와 애플 등 M7 빅테크는 장 중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 0.22%, 애플은 0.25%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8%, 메타 플랫폼스는 2.37% 급등했습니다. M7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팔란티어는 1.91% 상승했습니다. M7 가운데에서는 오늘 알파벳과 아마존만 밀렸고요. 국제 유가 폭락 속에 미국 주요 석유업체들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엑소모빌 2.5%, 쉐브론 1.8%, 코노코필립스 3.1%, 옥시덴털 펜트롤리엄은 3.6% 급락했습니다. 네,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환호한 이후에는 7월 달에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전달됐을까요? 네,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주식시장에 힘을 받았는데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역 상황이나 기타 요인들로부터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고 상승 압력이 특정 품목에 국한되며 소비 둔화가 고용시장 악화로 이어진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이를 통화정책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공개 석상에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왔고 통화정책에선 긴축적 입장을 견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입장 변화가 연준 내 통화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러 연준 이사도 지난 20일의 인터뷰에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보먼과 크리스토퍼 힐러 이사가 잇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기준으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장보다 3.3bp 내린 4.342%,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5bp 하락한 3.85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연준 위원들 발언 계속 이어질 텐데요. 내일은 파월 의장이 연방 하원의회 증언이 있고요. 베셈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 지표로는 4월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 공개됩니다. 페덱스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설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